마크시즘 뭐 이렇게 옹호하는 세력들 보면은 그게 사회 곳곳에 어떤 식으로든 침투하잖아요. 네. 항상 소규모지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또 언제든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항상 그 역사라는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 찰리 커크라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대학들 돌아다니면서 네. 대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토론 배틀 같은 거 맞아요. 예, 많이 했던 그런 Prove me wrong이라 그래서 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라고 하면서 음.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토론 배틀 뛰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 올리고 예.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정도로 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미국 이게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트럼프랑 이른바 보수 정치 마가 세력들이 이걸 좀 정치적으로 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영향력이 있는 인물 맞습니다. 예. 왜 영향력이 있냐 하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선거에 패배한 이유가 네. 트럼프는 젊은 층이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 찰리 크크는 젊은이들의 표를 조직적으로 상당히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나아가서는 공화당에게는 이 찰리 크크가 움직였던 젊은 층의 표심이 매우 굉장히 중요했구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망 이후에 지금 이제 마가 세력들이 더 집결하게 되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더 또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양분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 죽음 이후로 더 그런 양극화 혹은 뭐 양분이 더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메카시즘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메카시즘이? 미국에서. 네. 그 수십 년 전 사실 이제 영화 속에나서 볼 수 있고 옛날 네. 자료 찾으면 흑백 영화처럼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인데 다시 한번 메카시즘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상당하다는 걸 이번에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 이후로 저도 이제 느꼈던 건데 뭐 방송인들이 막 갑자기 잘리고 뭐 이런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뭐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예.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이제 최근 이제 그쪽 방송을 듣다 보면은 이제 메카르티라는 그 메카시즘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 레드 컴플렉스 우리 예.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레드 컴플렉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그게 빨갱이 딱지 예, 붙이고 빨갱이 이런 거. 딱지 붙이고 예. 그 나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레드 예. 컴플렉스. 걔네들은 이제 레드 뭐 스케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음.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그때 이제 소련이라는 엄청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들이 느끼는 게 어떤 걸까라는 이제 분석 기사를 읽다 보니까 블루 스케어라는 단어를 써요. 블루스케어. 네. 블루스케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갖고 있는 혹은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그 의제가 본인들의 영역을 완전히 침투시킨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거는 유럽에서 이제 건너와서 이 역사를 만들고 이 엄청난 나라를 만든 거는 네.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여야 되는 건데 갑자기 여성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평등권을 얘기하고 트랜스젠더가 나타나서 또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유색 인종들이 백인들의 영역을 다 차지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진보 진영의 의제들이 마치 당시 레딕 스퀘어처럼 지금 이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그 외계인 같은 이 분이 이제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훨씬 더 이 정치적인 힘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모식에 10만 명이 왔고 5시간 추도식이 진행이 됐고 예. 거기에 한 10명 정도가 연설했는데 그중에 3명이 장관급이었어요. 마크 루비오도 있었고 트럼프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케네디 환경부 장관, 네. 그 찰스 게버드 정보국장 네네네. 등등.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복음주의라는 그 어떤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런 굉장히 좀 기괴한 모임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추도식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자체가 굉장히 기괴했고 결국 이들은 그 진보적인 의제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0% 초반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은 한 50% 중반대.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아이스가 지금 뭐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쫓아낸다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여론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립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게 터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마침인 거죠. 그래서 찰리 커크 이 사망을 계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폴리티컬한 그 포인트를 가지려고 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인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혹은 마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죠. 네, 저 진보 세력들을 억압할 수 있고 탄압할 수 있는.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네. 80년 전, 뭐 70년 전에 그 메카시즘이 다시 이제 통하려면 어쨌든 야 너 빨갱이지 좌파지 이제 이런 거 라벨링하고 그게 사람들로부터 막 이 집단 인치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아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것 같아요. 같고. 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행정 하는 거죠. 명령 내려가지고 네. 좌파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치 단체, 정치 결사체인데 걔네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 아 뭐 안티파. 뭐 네, 이런데. 안티파 이런 단체들을 네. 거기는 테러 단체다. 거긴 정치 결사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제약을 가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안티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안티파라는 게 우리가 어떤 뭐 그룹, 네. 어떤 이렇게 딱 결집된 단체가 아니고요. 음. 굉장히 네트워크식으로 곳곳에 있는, 그러니까 목표는 같지만 반나치즘 예를 들어 파시즘 목표는 네. 같지만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는 음.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점. 네. 그래서 그렇게 데피니션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고 문제는 미국의 법상 행정명령에 선포했지만 미국의 법을 보면은 국내 단체를 테러 단체라고 디파인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그러니까 해외 조직만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요? 탄압할 수 있지 네. 국내 단체를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행정명령에 지금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사인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트럼프. 이것저것 그냥 막.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미국이 트럼프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네. 아예 파시점적 국가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한 네. 미국 자체가 극우가 중심이 된 국가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아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에서 극우가 되는 현상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결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요. 아, 보수 내부의 분열. 공화당에 소속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극우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 있어서 극우가 정권을 잡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차라리 유럽처럼 의원 내각제를 하는 곳은 10% 15% 정도만 극우들이 결집된 극우들이 있으면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 극우의 세력화에는 대통령제가 방어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도 야 이건 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나온다는 세력이 거죠. 나오는 거죠. 네. 야, 근데 벤스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인데. 벤스를 네.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게 네, 커크라는 네, 거죠. 아 그래요. 트럼프한테 소개하고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네. 이제 트럼프는 이번 임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3년이면 하고 싶겠지만 네. 그래서 다음에 벤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예.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이 찰리 커크까지 언급이 됐었어요. 그들 진짜? 진영 내에서는 어. 그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고 저 한 가지 혹시 시간이 되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언급을 좀 하고 싶은 네. 게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 예. 나라도 어쨌든 스스로 자정을 정화작용이 할 있고 테니까. 자정할 테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야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극우 세력이나 뭐 나치즘 뭐 이렇게 옹호하는 세력들 보면은 그게 사회 곳곳에 어떤 식으로든 침투하잖아요. 네. 뭐 항상 소규모지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얼마 우리나라에. 전에 그 빌드업 코리아라고 9월 초에 바로 이 찰리 커크가 그 참여했던 바로 그 한국에 왔었거든요. 왔었잖아요. 네. 피살대기 맞습니다. 충격 한 받게. 2주 전인가? 예, 네. 네. 그래서 9월 5일인가 그 행사가 있었고 거기 찰리 커크가 왔어요 한국에. 네. 거기에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관중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빌더콜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찰리 커크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극우파적인 얘기를 하고 그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고 빌드업 코리아요? 빌드업 코리아 행사 이름이 빌드업 네. 코리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미국에서 마가 세력 확산을 하는 것처럼 네. 한국에서도 빌드업 코리아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걸 네. 트럼프도 알아요. 알죠. 그래서 네, 네. 한국에서도 커크를 추모하는 물결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네. 서울에서 추모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네. 며칠 전에 열렸던 그 추모식에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던 찰리 커크가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한국에서 종교 탄압이 있다고 난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자세히 나에게 얘기를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10만 명이 집결한 그곳, 유튜브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여기에서 한국을 언급하면서 이 우파 세력들 간에 서로 말도 안 되는 뭐 부정선거랄까? 아니면 뭐 종교 탄압, 요즘 이제 특검 조사 얘기하는 거 네네네. 같은데 그런 거에서 언급한다는 건 이들이 굉장히 무섭게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음모론자 로라 루머나 뭐 이렇게 찰리 커크나 이런 사람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어쨌든 네. 그 사람들은 실존하는 거고 네.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와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 그게 굉장히 좀 불행한 거죠. 네. 그 지금 네. 미국의 정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있다는 네네, 거죠. 네. 우리로서는 매우 설마 저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그렇죠. 싶은 그런 목소리들에 휘둘릴 수도 있다. 그 아스팔트에서만 그 목소리가 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서 찰리 커크를 추모하고 그 한글에서 그 종교 탄압 얘기가 나와요. 소년부 목사에 대한 구속은 뭐 종교 탄압이고 이런 사실을 더 널리 알려야 하고 이런 네.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또 전한길 씨가 네네네. 또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전한길 씨.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미국에서 났어요. 네. 트루스 포럼 이런 데 가가지고 커크는 내 롤모델이고 그 커크의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어떤 철학 같은 거, 뭐 세상에 성은 딱 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동성애 이런 거는 뭐 네네. 잘못됐다 이런 주장에 공감하면서 그건 크리스천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일들을 또 미국이 정통의 어떤 뭐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아니고 네.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만약에 전달되고 실제 그 이야기를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와의 외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중심의 거구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고요. 예.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도 한국에서도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지금 확인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우리 국내의 문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있는데요. 이제는 크게 봐서 안심할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 정부 조직화되어서 우리나라 정부를 장악할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봐서는 별로 없다. 대개 그게 좌파든 우파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나라가 그 나라를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코민텔은 그래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코민텔은 조직했는데 유야무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걸 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이들 조직들이 자금을 받고 세력화되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해모의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서로 해모하고 헐뜯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회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가장 경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뭐 양쪽 다 점점 커지고 힘을 받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또 어려움들이 오히려 이렇게 만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SNS,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만든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힘을 받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교수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분석이 참 여러 가지인데 네. 일단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게 약간 좀 역사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네. 이런 참화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유엔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국제적인 기구고. 그래서 네. 80년 동안 그런 질서들이 유지됐는데 지금 보면은 또 언제든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 미국의 리더십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런데 항상 그 역사라는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경험을 했지만 역사가 좀 지나가면 약간 망각하는 거죠. 그 과거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일단은 사람들이
내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유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뭐 그 메르켈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등등해서 다 받았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 같고 왠지 저 사람들 때문에 범죄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습니다. 네네. 뭐 집값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어떤 그 정반합 이게 서로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경제적인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네. 외에도 항상 극우 세력들은 어느 시대나 음. 그 비율의 문제였지 이제 존재하니까 그들이 이제 요즘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이제 확증 편향을 더 이렇게 네네네. 넓히는 그런 게 훨씬 더 어떤 그 매개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간에는 하여튼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게 좀 자리 가장 잡는 클 것 것 같다. 같아요. 혹시 네. 교수님 예, 비슷한 말씀드린 데서 뭐 예. 말씀 안 하신 거 한 두 가지만 추가를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세계 질서에 따라서 각각 국가별로 이른바 권위주의적 체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게 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 중심주의적 가부장적 질서를 포함해서 상당히 흔들리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동요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을 하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하나는 지금 세계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다 들어섰거든요. 이것이 특히 청년층에게는 굉장한 미래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별 국가가 합리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 어느 쪽이로든 극단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좀 많이 불안해지면서 덜컥덜컥 내 미래도 불안하고 하니까요. 그래서